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 완성 한국지리 실전 모의고사 1회 문제 해설입니다. 1번 다음은 고지도 전시회의 한 장면이다.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지도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세계 지도입니다. 중국의 성교 광피도와 호넬 강리도에 조선도와 일본도를 포함하여 완성하였는데 지도의 중앙에 중국이 크게 자리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크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지도에는 동양의 전통 사상인 미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도는 호닐 강리 역대 국도 지도죠. 1번 기억, 천화도보다 제작 시기가 늦다. 잘못된 설명이죠. 호닐 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조선시대 초기, 정확히는 1402년이고요. 그 다음에 천화도는 조선시대 중기 이후죠. 호닐 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더 먼저예요. 2번 니은, 아메리카 대륙은 당연히 표현되어 있지 않다. 신대륙은 없지요. 3번 디귿 일본도 한반도의 동쪽이 아니라 이게 일본이에요. 한반도 남쪽에 표현하고 있다. 4번 리을 중앙에 중국이 크게 자리하고 있는데 중화 사상이 반영되었다는 증거이다. 옳은 설명이죠. 5번 도교 사상이 들어갈 수 있다. 도교 사상은 시험에서 물어보는 지도 가운데서는 천화도가 여기에 해당하죠. 호넬 강리 역대 국도 지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정답은 4번이네요. 2번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에서 다는 각각 독도, 백령도, 이어도 중 하나임. 독도, 백령도, 이어도는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섬이나 지역이죠. 그래서 위도하고 경도만 보고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가는 32도 07분 북위, 이게 포인트인데 우리나라 영토 가운데 가장 남쪽은 마라도, 북위 33도 06분이죠. 그것보다도 위도가 더 낮으니까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가는 이어도예요. 최고봉의 높이가 마이너스 4.6m, 물 속에 있는 암초죠.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포인트가 131도 52분 동경, 독도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섬, 신생대 제3기 화산활동으로 형성되었다. 그 다음 다는 백령도인데 남한에서는 가장 서쪽에 있어요. 그런데 한국지리에서는 우리나라라고 할 때 북한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쪽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쪽은 압록강 하구에 있는 비단섬이라고 하는 섬이죠. 동경값은 크게 다르진 않는데 어쨌든 꽤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경값이 124도쯤 된다. 북한에 인접한 군사당 요충지고요. 천연 비행장이 있다. 해변이 모래가 단단해서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번 가에는 국토 최남단 표지석이 있다. 이어도가 아니라 마라도에 있죠. 그 다음에 2번 나의 칼데라 분지는 농경지로 이용된다. 자, 이건 독도가 아니라 칼데라 분지 울릉도죠. 3번 다는 최종 빙기의 육지의 일부였다. 옳은 설명이에요. 자, 최종 빙기 때는 오늘날하고 비교를 하면 수심이 대략 100에서 120m 정도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백령도가 있는 서해의 평균 수심은 44m예요. 그리고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백령도는 북한이긴 하지만 육지하고 꽤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바다의 수심이 얕기 때문에 최종 빙기 때는 여기가 육지였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4번 가는 나보다 연평균 기온이 낮다가 아니라 높다. 이어도가 가장 남쪽이니까. 그리고 5번 다는 나보다 일출과 일몰 시각이 이르다가 아니라 늦다. 독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일출과 일몰 시각이 그리고 남중 시각이 가장 이르죠.
정답은 3번. 3번. 다음은 한반도의 지질 계통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역은 평안누춘군하고 짝을 이루는 조선누춘군이죠. 해성층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중생대 대동누춘군 다음에 경상누춘군, 경상도 일대에 있고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디귿 리을 미음은 지각 변동인데 중생대 초기에는 송림운동, 한반도 북부 지역에 힘이 주로 작용을 했고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을 만들었다. 그리고 중생대 중기에는 대보조산운동, 주로 한반도 중부지방, 물론 한반도 전역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중부지방에 강하게 작용을 했고요.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을 만들었죠. 그리고 신생대 제3기부터는 이제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경동성 요곡운동이죠. 1번. 기역은 영남지방에 가장 넓게 분포한다. 조선누춘군이 분포하는 건 평남 분지하고 그 다음에 옥천 습곡대죠. 그래서 영남지방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영남지방에 넓게 분포하는 건 니은 경상누춘군이죠. 영남지방을 다른 말로 경상도라고 하니까. 니은에는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해 있다. 기역에 발달해 있죠. 니은에는 공룡 발자국 화석. 3번. 디귿은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쳤다. 한반도 전역이 아니라 주로 북부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끼친 건 리을 대보조산운동이에요. 4번. 리을로 인해 랴오뚱 방향의 지질 구조선이 형성되었다. 랴오뚱 방향이 아니라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이죠. 5번. 미음으로 인해 한반도는 전체적으로 경동 지형을 이루게 되었다. 옳은 설명이죠. 참고로 경동은 동쪽이 많이 움직였다는 뜻 아니에요. 경은 경향성 할 때 그 경이에요. 경향. 치우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치우쳐서 땅이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경동 지형을 이루게 되었다. 경동성 요곡운동이죠. 4번. A, 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왼쪽은 충청남도 어디쯤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동해안 어디쯤 되겠네요. 자, A는 해안절벽 기후가 있는 걸로 봐서 파랑 에너지가 집중하는 곳 지역이죠. 해안절벽이니까 해식에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해안선을 기준으로 육지 쪽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사빈이에요. 그 다음에 C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바다 쪽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갯벌이고요. 그 다음에 E는 바다하고 사주에 의해서 구분이 됐으니까 석호고요. 그 다음에 D는 이렇게 하천 기후가 있고 양옆으로 이렇게 인공제방 기후가 있죠. 석호로 흘러드는 하천이에요. 하천이 쌓아놓은 이제 평지죠. 이걸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요? 그냥 퇴적 지형이라 그럴까요? 퇴적이라고만 적을게요. 하천이 퇴적해 놓은 지형이다. 그 다음에 F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주인데 사주에서 바깥쪽에 역시 파랑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사빈이에요. 그리고 G는 유리 육지하고 그 다음에 섬 사이에 뭔가 이렇게 모래가 삐죽히 나와 있는 건데, 자, 섬과 육지가 너무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G 위치가 되겠죠? 여기는 파랑의 힘이 약하죠. 파랑은 먼 바다에서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래서 파랑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퇴적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마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물질이 많이 쌓여가지고 모래가 많이 쌓여가지고 이 섬은 육지와 연결될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보기 볼게요. G가 계속 성장해서 지속해서 성장하면 6개 사주가 된다. 옳은 설명. 니은 파랑의 에너지는 A보다 B에서 크다. A는 침식 지형이고요. B는 퇴적 지형이죠. 잘못된 설명이에요. 디귿 C는 F보다 생물종 다양성이 높다. 갯벌이 사빈보다 생물종 다양성이 높다. 옳은 설명이고요.
리을 자연 상태에서 D의 면적은 점점 확대되고요. 하천이 계속 토사를 운반하면서 석호가 점점 메워지잖아요. 그 얘기는 이 D 부분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석호는 점점 축소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이네요. 5번.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5지역을 판별할 수 있는 단서이다. 가마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마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5지역 중 하나이며 화산 지형이 분포하는 범위에 한정함. 가와 나에는 화구가 함몰된 칼데라 지형이 발달해 있다. 자, 가하고 나는 백두산 아니면 울릉도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칼데라 지형은 대표적으로 백두산 천지, 그 다음 울릉도에 있는 나리 분지가 있죠. 그 다음 단서 2, 다에서는 주로 밭농사, 라에서는 주로 논농사가 이루어진다. 자, 이제 나머지 세 지역은 철원 일대에 있는 용암대지, 제주도, 그리고 독도인데 독도는 농사를 짓지 않죠. 자, 그래서 주로 밭농사를 짓는 다가 제주고요. 그 다음에 논농사를 주로 짓는 여기는 철원 일대에 있는 용암대지가 되겠죠. 우리가 앞글자 하나씩만 쓸게요. 그 다음 가는 다보다 가장 높은 지점의 해발 고도가 높다. 제주도 한라산보다 백두산이 더 높고요. 울릉도에 있는 성인봉은 당연히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보다는 해발 고도가 낮죠. 자, 그래서 가가 백두산이고요. 나가 울릉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당연히 마는 독도가 될 거고요. 독도는 여기 마라고 적을게요. 나는 다보다 울릉도는 다 제주도보다 사면의 평균 경사가 급하다. 옳은 설명이고요. 단서 마지막 라는 철원 일대에 있는 용암대지는 나 울릉도보다 분포하는 화산암 중 현무암의 비율이 높다. 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다 기호를 한번 적어보면은요. 가는 백두산, 그 다음에 나는 울릉도, 그 다음에 다는 제주도, 라는 용암대지, 그 다음에 마는 독도가 되겠네요. 1번. 가는 전체적으로 이중화산 형태를 보인다. 가는 이중화산이 아니라 복합화산이죠. 산록부는 순상화산, 산정부는 종상화산. 이중화산은 화구가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울릉도에 있는 나리 분지하고 알봉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나, 2번 나는 울릉도는 점성이 작은 용암이 틈새 분출하여 형성되었다. 자, 이건 철원 일대에 있는 용암대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 다는 복합화산이며 제주도는 복합화산이며 정상부에는 칼데라호가 아니라 그냥 화구호죠. 복합화산이면서 칼데라호가 발달해 있는 건 백두산이에요. 4번 라의 곳곳에 발달한 화산 지형은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자, 우리나라에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곳이라기보다는 이제 지역이라 그래야 되나요? 제주도의 몇몇 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제주도에 대한 설명이니까 다점. 그 다음 5번 마는 독도는 다 제주도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며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산섬 3개, 제주도, 울릉도, 독도. 그런데 이게 형성된 시기는 크기가 작은 순서예요. 그냥 오랫동안 바다에서 침식을 받다 보니까 작아졌다고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독도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정답은 5번. 6번. 그래프는 영남권 세 지역의 인구 자료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김해, 남해, 대구 중 하나임. 김해는 부산의 유성 도시여서요. 인구가 꾸준히 늘었어요. 그리고 인구가 현재
5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다음 남해는 남해안에 있는 섬이에요. 그리고 크기가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리고 군 지역이에요. 시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촌락 지역이 되겠죠. 그다음 대구는 우리나라 인구 규모가 4위인 도시인데 주변에 이제 경산이라고 하는 유성도시가 발달하면서 교외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예요. 인구 규모는 현재 250만 명이 조금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아마 가나 다가 어디인지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다는 자연적 증감이 95년, 2005년, 2015년 어느 시기든 다른 두 도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컸죠. 특히 1995년부터 99년 사이에는 나보다 자연적 증감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걸 보고서 다가 대구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대구. 그 다음에 가하고 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연적 증감이 95년, 2005년, 2015년 모두 플러스 값이고 그 다음에 가에 비해서 가랑 비교하면 어쨌든 자연적 증감이 훨씬 더 많은 나가 김해고요. 그 다음에 가가 남해가 되겠죠. 그 다음 사회적 증감을 보면은요. 김해는 확실히 계속 플러스 값이고요. 그 다음에 대구는 세 시기 모두 마이너스 값이죠. 그 다음에 남해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아마도 이미 95년 이전에 섬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사람들은 거의 빠져나갔기 때문에 별다른 뚜렷한 그런 특징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1번 가는 나보다 세 시기 모두 인구 증가율이 높다. 이건 잘못된 설명이죠. 그냥 가나만 그 각각 가나가 어딘지 구분하지 않아도 그냥 그래프만 보고도 쉽게 판단할 수 있죠. 2번 다는 가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대구는 남해보다 노령화 지수가 낮다죠. 낮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는 나보다 총 인구가 많다. 대구가 김해보다 총 인구가 많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4번 가는 시지역, 가는 군이고요. 나는 김해 시죠. 서로 바뀌었네요. 5번 가다 모두 2015년부터 2019년의 인구 순이동값이 1995년부터 1999년보다 낮아졌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요, 남해는 1990년대보다 2010년대에 사회적 증감값이 살짝 이렇게 증가했죠. 신기하게도. 자, 아무튼 그래서 5번은 정답이 아니네요. 정답은 3번. 7번 그림은 두 지역의 전통 가옥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 지역과 비교한 나 지역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의 A2에서 고른 것은 가는 우대기, 울릉도네요. 다음 나는 고팡,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집을 관통하는 마루, 대청 마루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주도는 상방이라고 부르나 보네요. 그래서 나는 고팡을 보고서 제주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울릉도하고 비교한 제주도의 특징이니까 기준점은 여기 식생의 수직적 다양성 많죠. 다양하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D하고 E는 정답이 아니고요. 연평균 기온 높죠. 뒤쪽에 있는 A하고 C도 정답이 아니네요. 다음 겨울 강수량은 울릉도가 더 많죠. 물론 제주도도 겨울 강수량이 많은 편이지만 울릉도만큼은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은 B 2번이네요. 8번 가나 지역의 상대값을 각 항목에서 각각 고른 것은 가는 서울하고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하남이라는 곳이 하남이 된다. 하남이 아니고요. 하남은 여기가 하남이고요. 여기는 남양주죠. 남양주. 그 다음에 나는 이천 옆에 있는 여주라는 곳이죠. 자, 그래서 남양주는 서울이랑 가까이에 있으니까 아파트도 많을 거고 인구도 50만 명이 넘어가고 여주는 상당히 최근에 이제 군이었다가 시로 승적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도권에 있긴 하지만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인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죠. 지역이죠. 자, 그래서 남양주에 해당하는 걸 보면은요. 서울로의 통근 통학자 비율은 남양주가 더 많고요. 여주가 더 적겠죠. 그다음 노령화 지수는 여주가 더 높을 것이고 남양주가 낮을 것이고요. 대지 면적 비율은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평평한 땅. 자, 그래서 남양주가 더 넓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주가 더 좁겠죠.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3번이 되겠네요. 9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상주 인구와 주간 인구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은요. 서울 도심에 해당하는 중구, 그 다음에 노원구는 서울의 주변 지역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는 부도심인데 상업 업무 기능과 주거 기능이 모두 많죠. 그 다음에 금천구는 상주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고요. 여기에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다 보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는 커요. 자, 왼쪽에서 가나 다라가 어딘지 한번 구분해 볼게요. 상주 인구가 10만 명이 조금 넘는데 주간 인구는 40만 명 가까이 되는 여기는 당연히 주간 인구 지수가 굉장히 높으니까 중구가 되겠죠. 지도에다가 기호 적을게요. 그리고 가는 상주 인구가 2020년 기준으로 50만 명쯤 되는데 주간 인구는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되죠. 그래서 주거 기능도 굉장히 많지만 주간 인구 지수도 거의 200 가까이 돼요. 여기는 부도심에 해당하는 강남이죠. 그 다음에 노원구는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상주 인구가 주간 인구보다 더 많을 거예요.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작겠죠. 그래서 라를 보면 상주 인구는 45만 명 정도, 그런데 주간 인구는 2020년을 봐야 되겠네요. 상주 인구는 50만 명, 그 다음에 주간 인구는 45만 명이 안 되죠. 자, 그래서 라가 노원구가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금천구는 다인데 다는 2020년을 보면 상주 인구는 20만 명이 조금 넘는데 주간 인구가 30만 명 가까이 되죠. 지역 내에 일자리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1번 가는 나보다 강남은 노원구보다 1995년부터 2010년 일자리 증가폭이 컸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래프에서는 주간 인구가 얼마만큼 많이 증가했느냐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다는 나보다 금천은 노원보다 이 시기에 주거지 개발이 활발하였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이건 상주 인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노원구가 인구가 더 많이 증가했죠. 3번 라는 가보다 노원구는 강남구보다 상업지의 평균 주가가 낮다. 그 다음 라는 나보다 노원구는 중구보다 시가지 형성 시기가 이르다가 아니라 늦다. 5번 라는 노원구는 다 금천구보다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낮다. 10번 다음 글의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서울 중심의 공간 구조는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해방이 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 특히 광복 이후의 급격한 산업화는 서울로의 인구 집중을 가속화하여 여러 도시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1970년대부터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을 실시하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였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더욱 심화되어 지금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는 국토 공간의 불평등으로 인해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에서는 디귿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을 이처럼 방치하다가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대담한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기역의 사례로 주거지에 슬럼화를 둘 수 있다. 옳은 설명이죠. 슬럼은 불량 주택 지구를 말해요. 그래서 도시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면 이제 판자촌이나 달동네나 그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기역은 옳은 설명.
니은 1970년대. 니은 시기에 이루어진 국토 개발은 주로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으로 이루어졌죠. 디귿에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폐교 위기가 들어갈 수 있다. 옳은 설명이죠.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는 친구는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이 나온 국민학교는 2001년도인가 폐교됐어요.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특히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농촌 지역은 정말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폐교가 됐죠. 그 다음 리을을 위해 수도권의 신도시 건설을 더욱 촉진해야 한다. 말도 안 되죠.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이네요. 11번. 그래프는 부문별 최종 에너지의 소비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 다로 옳은 것은? 자, 다를 먼저 볼게요. 거의 한 가지만 쓰이니까 석유밖에 이용하지 않네요, 거의. 자, 그래서 다는 수송용이죠. 수송용. 그 다음에 가하고 나를 봤더니요. 석탄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는 석탄이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비율이 꽤 높은데 나에서는 석탄이 요만큼밖에 없죠. 그래서 가는 산업용이고요. 나가 가정, 상업, 공공용이네요. 정답은 2번. 자, 가정, 상업, 공공에서는 천연가스의 비율이 높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번. 지도는 두 제조업 전국 출하액의 지역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제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1차 금속, 기타 운송 장비는 조선이고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중 하나임. 가는 울, 여, 서, 화학이죠, 화학. 석유화학인데 그냥 화라고만 적을게요. 자, 나는 울산, 거제, 거제가 더 먼저겠죠. 자, 얘는 기타 운송 장비인데 조선, 조라고만 적을게요. 보기, 나의 제품은 가의 제품의 주된 원료로 이용된다. 두 가지는 별로 상관이 없죠. 니은, 가는 나보다 수도권의 출하액이 많다. 자, 수도권이 대체로 지금 가를 봤더니 나보다는 뭔가 색깔이 더 진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 출하액을 봤더니 자동차가 조선보다 한 3배쯤, 3배 이상 많네요. 자, 그래서 니은은 옳은 설명. 그 다음 디귿, 나는 가보다 주문 생산 비율이 높다. 옳은 설명이죠. 리을, 가는 적환지 지향형, 나는 집적 지향형 공업이다. 자, 가는 화학이잖아요. 화학 물질 및 화학 제품인데, 자, 얘는 적환지 지향이 아니라 얘도 집적 지향이에요. 자, 이제 이걸 약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하자면요. 외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수입하냐면요. 원유를 수입해요. 원유, 그 새카만 그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오일이라고 부르는 거. 그럼 원유를 이렇게 수입해가지고요. 이걸 분별 증류법에 의해서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석유 물질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 작업을 우리가 석유를 정제한다고 하는데 정유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 정유 산업은 얘가 적환지 지향이에요. 그런데 이 정유 과정에서 나프타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프타를 이용하기 위해서 화학 관련 공장들은 정유 공장 주변에 있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얘는 적환지 지향이 아니라 집적 지향인 거죠. 다만 정유 공장이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화학 산업들도 대부분 해안가에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해안가에 있다 그래서 화학공업이 적환지 지향은 아닌 거예요. 집적 지향인 거죠. 자, 그래서 정유랑 화학공업이랑은 조금 구분을 해야 되고요. 정답은 3번이에요. 13번. 그래프는 내 작물의 1인당 연간 소비량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라 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각각 과실, 보리, 쌀, 채소 중 하나임.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에는 많이 먹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하게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나가 쌀이에요. 쌀. 그 다음에 과거나 지금이나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가는 채소예요. 다만 옛날에는 김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채소를 다양하게 먹는 편이죠. 물론 김치를 아직도 제일 많이 먹겠지만. 그 다음에 과거에는 그래도 좀 먹었는데 지금은 거의 먹지 않는 얘는 보리예요. 보리. 그 다음에 다는 이렇게 증가해서 더 이상 증가하는 것 같진 않지만 지금은 1인당 소비량이 쌀과 맞먹네요. 얘는 과일이죠. 1번 가는 논에서의 생산량이 밭에서의 생산량보다 많다. 나에 대한 설명이고요. 쌀에 대한 이야기죠. 2번 나는 충주, 나주 등의 지리적 표시지의 농산물로 등록되어 있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충주는 사과가 유명하고요. 나주는 배가 유명하죠. 그래서 이건 다 과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3번 다 과실의 국내 최대 생산지는 전남이 아니라 경북이죠. 4번 라는 보리는 주로 쌀의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된다. 옳은 설명. 정답은 4번. 5번 나는 가보다 쌀은 채소보다 시설에서 재배하는 비율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 14번 지도는 두 서비스업의 시도별 사업체 수 및 매출액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나 서비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도매 및 소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하나임. 도매 및 소매업은 대체로 인구 분포하고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아무래도 기업체가 많은 또는 우수한 인력이 많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서울 수도권에 집중하겠죠. 그래서 사업체 수를 봤더니 이게 지금 어디가 서울이죠? 이게 서울이고 이게 지금 경기도죠?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 인구 규모가 거의 비슷하니까 물론 경기도가 더 많긴 하지만요.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대체로 인구 규모하고 비슷하게 분포를 해요. 그런데 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서울인데 나에 비해서 훨씬 더 비율이 높죠. 그리고 매출액을 봤더니 그 차이가 고스란히 이어지고요. 자, 그래서 서울에 대한 집중도가 더 높은 가가 전문 어쨌든 기술 관련 서비스업이고요. 나가 소매업이 되겠네요. 자, 1번 가는 나보다 전국 종사자 수가 많다. 잘못된 설명이죠. 그 다음 니은 가는 나보다 사업체당 매출액이 많다. 옳은 설명. 사업체 수 비율하고 매출액 비율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죠. 이게 우리가 전문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업체당의 사업체가 대체로 큰 편이에요. 그에 비해서 도소매업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시장에 있는 조그마한 상점들 다 소매업이니까 사업체당 매출액은 당연히 적은 편이고요. 디귿 가는 생산자 서비스업, 나는 소비자 서비스업에 속한다. 옳은 설명. 리을 도매 및 소매업의 수도권 집중률은 사업체 수가 매출액보다 높다. 이거 더해보면 되죠. 서울 36.5, 경기도 19.2, 인천 3.5 이거 더하고요. 매출액 이렇게 더해보면 매출액이 집중률이 더 높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 2번이네요. 5번 다음은 지역별 인구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정답을 찾기보다 오답을 골라내는 게 더 쉽죠. 자, 가를 봤더니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건, 지표가 높게 나타나는 건 봤더니 연천, 포천, 휴전선 가까운 곳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안산이 아니죠. 여기 시흥이야, 시흥. 미안해요. 안산은 여기 두 개가 안산이고요. 시흥이죠. 시흥도 공업이 발달한 곳이라서. 그다음에 화성, 그 다음에 여기는 안성인데
어쨌든 이 지역의 특징은 보니까 휴전선 근처 성비가 높죠. 그리고 중화공업이 발달한 도시들 성비가 높죠. 그래서 여기는 성비가 되겠죠. 물론 오답을 골라내자면 뭐 화성이나 뭐 시흥 같은 도시 지역이 중위 연령이 높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중위 연령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이렇게 서울 바로 주변에 있는 이렇게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낮을 리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오답이에요. 그럼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나는 강원도 지역인데 원주, 춘천, 강릉, 속초, 그 다음에 여기는 양구. 여기가 상위 5개 지역이래요. 5개 지역. 자, 중위 연령. 강원도 내에서 도시 지역의 중위 연령이 높다. 말이 안 되죠. 청장년층 인구 비율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양구가 왜 끼어 있냐? 군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네요. 그 다음에 다는 전라남도의 이제 중위 연령이 되겠죠. 섬 지역, 뭐 구례, 그 다음 여기 뭐 고흥, 전형적인 촌락 지역들이 중위 연령이 높게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위 연령이 낮은 지역을 보니까 광양, 순천시, 나주시, 그 다음에 여기는 무안군인데 광주 도청에 이전하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유입이 됐어요. 그리고 목포시 중위 연령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16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체류 자격별 등록 외국인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C는 각각 거주, 선원 취업, 연구 자격 등록 외국인 중 하나임. 자, 서울, 대전, 부산인데요. 이 가운데 항구는 부산밖에 없죠. 그럼 부산에만 선원 취업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다 중에 나에만 B가 있잖아요. 그래서 B가 선원 취업이고요. 나가 부산이 되겠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주랑 연구 자격 등록인데, 자,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보면 거주 인구가 많을까요? 연구 자격 등록으로 거주하는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을까요? 당연히 거주 목적이 더 많겠죠. 연구 자격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극소수잖아요. 자, 그래서 A하고 C 중에 C가 거주고요. A가 연구 목적이에요. 연구 자격. 그다음 이제 우리가 서울하고 대구를 보면은요. 자, 서울은 뭐 이것저것 다 있는 완전 대도시. 그다음에 대전을 상징한다고 해야 되나요? 카이스트, 대덕 연구단지. 그래서 연구 자격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다가 대전이고요. 가가 서울이에요. 이렇게 구분하면 뭐 정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1번 A는 C보다 총 인구가 많다. 연구 자격이 거주 목적보다 이건 안 틀린 설명이죠. 그 다음 2번 C는 B보다 성비가 높다. C 거주 목적은 선원은 주로 남자겠죠. 배를 타는 약간 거친 일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설명이죠. 3번 가는 연구 자격 등록 외국인이 거주 자격 등록 외국인보다 많다. 가는 잘못된 설명이죠. A하고 C를 구분하냐 못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네요. 4번 가는 다보다 전체 체류 외국인이 많다. 가는 서울은 대전보다 그쵸? 자, 이 수치는 지역 내 비율이잖아요. 서울 안에서의 비율이잖아요. 이건 당연히 대전에서의 비율이고요. 그런데 서울의 인구가 대전보다 몇 배나 많으니까 정답은 4번. 가는 수도권, 나는 영남권, 다는 충청권에 있네요. 정답은 4번. 17번. 그래프는 지역별 기후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 및 AD는 각각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의 도청 소재지 중 하나임. 자,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는 춘천이고요.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는 창원이죠. 그 다음 경상북도는 안동이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는 무안이에요. 자, 기온의 연교차는 제일 작은 곳이 남해안에 있는 창원이 되겠네요. 라가 창원이고요. 그 다음에 무안은 뭐 위도만 놓고 보면 이제 창원보다는 조금 더 남쪽이긴 한데 우리가 동해안하고 서해안하고 비교를 하면 동해안 쪽이 더 연교차가 작잖아요. 물론 창원은 남해안에 있다 보니까 남해를 따라서 흐르는 난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겨울에 덜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연교차가 더 작더라.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춘천, 안동하고 비교를 하면 당연히 무안이 연교차가 더 작겠죠. 그리고 춘천하고 안동 가운데서는 둘 다 내륙이지만 위도가 더 높은 곳에 있는 춘천이 연교차가 더 클 거고요. 그 다음이 안동은 청주보다는 조금 작겠네요. 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A, B, C, D. 이것도 만만치 않겠네요. 자, 우리가 여름 강수 집중률은 우리나라에서 한강 중상류 지역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거기가 다우지라 그러잖아요.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데 거기가 다설지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 강수 집중률이 되게 높기도 하고 여름 강수량이 많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A가 춘천이에요. A가 춘천. 자, 그 다음에 B하고 C하고 D를 구분하려면요. 이거 조금 어렵네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고등학생들이 풀기에는 조금 난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 강수량이 많다 그래서 무조건 연 강수량이 많거나 그런 건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요. 여름 강수량이 나와 있죠. 그리고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연 강수량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예를 들면 그냥 계산하기 쉽게 여름 강수량이 50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 강수 집중률이 50%라고 한다면 연 강수량의 절반이 여름에 내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연 강수량은 여름 강수량의 2배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B, C, D의 상대적인 연 강수량을 구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절대적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인 크기를 보면은 D가 연 강수량이 B, C, D 중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D가 창원이고요. 남해안에 있는. 그 다음에 무안하고 안동 가운데서는 안동이 연 강수량이 더 적죠. 영남 내륙 지역은 남한에서 연 강수량이 제일 적으니까. 그리고 서해안에 있는 무안도 연 강수량이 많은 건 아니지만 안동보다는 많아요. 그래서 C가 무안이 돼요. 자, 이렇게 A, B, C, D도 구분하고 이제 선택지를 볼게요. 1번 가는 춘천은 라보다 창원보다 저위도에 위치한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2번 무안은 안동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3번 A는 D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다. A는 춘천이고 D는 창원인데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낮다. 그 다음 4번 안동은 C 무안보다 바다까지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가 아니라 멀다. 무안은 바닷가에 있죠. 해안가에 있죠. 5번 춘천은 경상북도가 아니라 강원도. 그 다음에 안동은 경상북도에 위치한다. 잘못된 설명이죠. 18번 다음 자료는 여행 계획서의 일부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임. 호남지방 여행 계획서. 지역 대표 음식인 비빔밥, 한옥마을, 당연히 전주죠. 가는 전주. 그 다음 나비 생태관 관람하기. 지리적 표시 농산물로 등록된 한우 맛보기. 이것만 보고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딘지 이렇게 모를 거예요. 물론 지도에 있는 세 지역 중에
두 지역은 명확하고 나머지 하나겠거니라고 짐작할 수는 있는데 이 설명만 보고 알긴 쉽지 않다. 물론 나비를 보고서 한평이라는 걸 떠올리는 친구도 없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3일차 세계 최대 규모의 제철소, 그 다음 매화마을, 광양이죠. 매화는 여러분들은 조금 낯설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른들은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제철소, 광양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찾은 다음에 보기를 보니까요. 1번 전주는 슬로우시티로 지정되어 있다. 한옥마을 때문에 슬로우시티로 지정되었죠. 정답은 1번. 2번 나는 영남지방과 경계를 접하고 있다. 한평이 아니라 다 광양이죠. 3번 다는 소속된 도의 도청 소재지이다. 도청 소재지는 무안이에요. 자, 무안은 여기가 무안. 다음 4번 가는 다보다 전주는 다 광양보다 연평균 기온이 낮다. 5번 나는 다보다 한평은 광양보다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을 수가 없죠. 정답은 1번. 19번 지도에 A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나진 선봉지구에서 할 때 그 나진이에요. 북한에서 최초로 개방한 지역이죠. 나진. 그다음에 B는 낭림 산맥 1차 산맥이고요. 한국 방향 산맥이고요. 관북지방과 관서지방을 이렇게 나누는 경계가 되죠. 그 다음 C는 청천강 중상류 지역, 북한에서는 다우지. D는 대동강 하류 지역, 북한에서도 소우지. E는 금강산, 유명한 산이죠.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돌산이에요. 기억, A는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이다. 옳은 설명이죠. 니은, B는 관서지방과 관북지방의 경계를 이룬다. 맞는 말이고요. 디귿, D는 C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 C는 다우지, D는 소우지. 설명 반대로 되어 있네요. 5번, 이의 주된 기반함은 중생대의 관이밤이다. 화강암이다. 금강산이다. 기억, 니은, 리을이 정답. 20번, 다음은 강원도 세 지역의 대표 지형을 설명하는 글이다. 가다 지역을 A2에서 고른 것은 산지 사이를 구불구불 흐르는 하천 사이로 이곳의 명물인 한반도 모습의 지형이 있다. 한반도 지형, 영월에 있는 한반도 면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 지형이 워낙 유명해서 그 행정구역 이름 자체를 한반도 면으로 바꿨어요. 이에 홍보를 위해 땡땡군은 이곳의 행정구역명을 한반도 면으로 변경하였으며 주변의 습지는 2015년에 람사르 협약에 등록되었다. 영월이죠. 영월. 그 다음 현무암의 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대지를 관통해 흐르는 하천 양 안으로는 주상절리가 발달해 있다. 2015년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에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 철원이죠. 마치 화채 그릇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펀치볼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변성암과 화강암의 차별 침식으로 형성되었는데 주변 산지의 정상 부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가 있다. 양구죠. 자, 그래서 영월은 A, 그 다음에 철원은 A랜다. 영월이 2죠. 2. 영월은 2, 그 다음에 철원이 A, 그 다음에 양구가 B죠. 정답은 4번. C는 홍천이고요. D는 강릉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모의고사 1회 문제 해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